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플의 가격이 지금 엄청 오르고 있네요. 며칠 전에 방송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리플이 조만간 개폭등을 할 것 같다고. 자, 그래서 이제 개폭등을 하고 나면 여러분께서 이제 또 주의해야 될 점,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리플이 오르는 이유는 리플이 이제 다른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런 코인들에 비해서 이제 많이 하락한 것도 있지만 좀 더 설득력 있는 것은 바로 그 힘머문서 그 공개와 관련된 거죠. 다음 달 13일 날에 힘머문서 그 내용을 대중들에게 이제 공개하는 것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제 힘머문서 내용을 공개를 하게 되면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판사가 얼마 전에 그 SEC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 힘머문서를 이제 공개하라고 하면서 리플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액션을 취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은 당연히 힘머문서의 내용을 다음 달 13일 날에 공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 리플에게 더 유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리플에게는 이제 좋은 호재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오르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주의할 게 또 있죠. 일전에 주의해야 될 것들 말씀을 또 드렸지만 오늘 또 그 구체적인 배경 상황과 함께 우리가 이번 리플 폭등장에서 진정으로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우리가 말이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 그러니까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원인을 알고 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인 속에 숨겨진 바로 심리작용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 원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심리,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어떤 개수작이 숨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세계에서 그런 것을 개수작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이유는 이 투자하다 보면 이 국내든 세계든 메이저들이 엄청난 사기꾼 짓들을 해서 대중의 돈을 탈탈 털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찌 그것을 고상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리플이 며칠간 개폭등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의 그 원인과 그 심리 효과, 그러니까 속임수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리플은 최근 며칠간 급등을 했죠. 다른 메이저 종목들은 뭐 그저 그런 모습 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만 크게 상승했어요. 자, 이것은 바로 현상이죠. 그리고 또 리플에게 지난 이틀 동안 역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많은 주수 활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된 주수가 역대급으로 늘어난 것은 원인이 아니죠. 이것도 역시 현상이에요. 리플 가격이 오른 것이 현상이라면 그 현상의 모습을 다시금 표현한 것이 바로 활성화된 주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일 뿐이죠. 마치 어떤 사람이 살이 찌면 살찐 것이 현상이라면 몸의 부피가 커졌다라는 것은 원인이 되는 말이 아니고 바로 살이 찐 그 현상을 달리 표현한 말일 뿐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플이 최근 급등을 한 그 원인을 알아보죠. 그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그동안 다른 메이저 코인들은 다 오르는데 리플만 반대로 많이 하락을 했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이렇게 크게 오르는 것이라는 그런 견해이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은 조만간, 그러니까 6월 13일 날 힘머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중들에게 이제 발표가 되죠. 이제 그 발표에서 리플에 대한 유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이제 그것 때문에 오르는 것이죠. 리플이 폭등하고 있는 이유로는 이게 더 훨씬 설득력이 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현상과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바로 리플 폭등의 현상과 원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 그러니까 심리 효과, 심리 작용, 그리고 속임수,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피 같은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리플 폭등과 관련하여 뭔가 의심이 가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심할 만한 상황 첫 번째는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발췌한 거예요. 그 친 리플 그 미국 변호사가 힘먼 연설은 개인적 의견일 뿐이다라는 SEC의 주장을 반박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래를 보시면 이 소송 당사자인 리플과 SEC는 자료 공개 일자를 일주일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6월 6일날 그 힘머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이게 6월 13일로 연기가 됐어요. 그 연기가 된 이유가 리플과 SEC가 공동으로 일주일 연장을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리플에게 유리할 만한 내용을 판사가 빨리 공개하려고 6일날로 결정을 했는데 리플 측에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SEC 측에는 이제 빨리 하면 할수록 부담이 되겠죠. 그럼 이제 SEC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뒤로 연장을 하는 것이
것이 더 낫겠죠. 그런데 여기서 리플도 함께 공동으로 힘업무소를 공개하는 날짜를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저 그 밑에를 한번 보시죠. 보면은 자 빨간 줄 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친 리플비 변호사인 그 호건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레미 호건이요. 이 사람은 트위터에서 말했죠. SEC와 리플이 공동으로 힘만 연설을 공개하는 날짜를 연장한 것이 무엇을 의미할지에 대해서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친 리플 변호사일 뿐이지 무슨 뭐 리플 CEO인 갈링하우스나 또는 뭐 무슨 판사들과 막후 협상을 한다든지 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죠. 자 그런데 개인적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상당히 예리하게 본 거예요. 만일 대중들이 예상하는 대로 그 힘업무소의 구체적인 내용 속에 리플에게 유리한 내용들만 들어있다면 힘업무소를 빨리 공개하면은 리플에게는 유리하고 SEC에게는 어쨌든 좀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동으로 이걸 했다라는 것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모르는 막후 협상을 리플과 SEC의 게리 겐슬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이 아니고는 그 주변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그저 뭐 뉴스에서 떠드는 내용들 또는 뭐 그럴 것이다 어쩔 것이다 하는 뭐 속칭 카더라 통신들 있죠. 뭐 그런 것에 이제 부안해동을 하죠. 언제까지고. 그러나 또 결과가 나와보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인 경우,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사안은 말이죠. 리플과 SEC가 공동으로 힘업무소 공개일을 13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잘 생각해보면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죠. 왜냐면 둘이서 뭔가 합의가 되고 뒤에서 막후 협상이 된다면 지금 이 소송전은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그럼 묵시적 또는 노골적 합의가 없으면 그 리플과 SEC가 공동으로 뭐 힘업무소 공개 날짜를 뒤로 요청해달라는 그런 공동 전선을 취하지 않겠죠. 따라서 힘업무소 공개일 공동 연장 요청 사안은 리플과 SEC 간 소송에서 양측의 합의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좋은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한쪽 면만 보는 것보다는 양쪽 면을 다 봐야 투자 수익에 더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리플 가격의 큰 상승이 뭔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 심리적 정황 두 번째는 바로 이 리플과 SEC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그 토레스 판사가 최근 이 힘업무소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리플 측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근거가 있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원 입장은 힘번 연설문은 대중의 접근을 강력히 가정할 수 있는 사법문서다 라면서 이제 판사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공개돼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이번 6월 13일 날 힘법문서가 공개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 세계의 대중들은 말이죠. 이 힘법문서가 무조건 리플에게 유리할 것이라고만 지금 생각을 해서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죠. 그 여파로 지금 최근에 리플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힘법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자 지금 힘법문서에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고 하면 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전에 SEC의 핵심 임원이었던 힘먼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류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리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 세계의 대중들은 이 힘먼 문서의 내용이 100% 리플에게 유리하다라는 식으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100% 6월 13일 날 공개될 힘먼 문서가 리플의 엄청난 가격 상승을 할 것이라고만 믿는 것도 조심해봐야 될 사안이에요. 대중들이 지금 철석같이 믿고 힘먼 문서의 내용이 좋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너도나도 지금 뛰어들고 있죠. 시장은 항상 메이저들의 노름 속에서 놀아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자, 최근 리플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또 친 리플 변호사 중에 또 한 사람은 그런 말을 했죠. 뭐 2달러 이상 넘어가면 거기서 또 대중들이 엄청 달려든다. 뭐 포모 증후군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중들은 항상 그런 모습을 보이죠. 어느 정도 오르면 잘 사지 않다가 오를 만큼 올랐을 때 그때 꼭 너도나도 뛰어들죠. 자, 그 포모 증후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맞아요. 자, 그런 타임이 바로 위험한 타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은 2달러를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무슨 뭐 그런 부분에서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2달러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저 1달러 조금 넘은 가격,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 1,500원 정도 그런 가격에서 반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반전이냐? 힘문문서의 내용이 대중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 전에 소송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지금 뭐 7월에 함내 어쩌네 하지만 다들 짐작으로 하는 얘기들일 뿐이고 힘문문서 내용 발표 전이나 후에 소송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한참 뒤에 또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자,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그런 반전의 상황도 한 번쯤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리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6월 13일 날 힘문문서 발표일을 리플과 SEC가 서로 합의해서 공동으로 포지션을 취한 것을 보면 리플은 어쩌면 승소보다도 더 좋은 합의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왜 승소보다 더 좋냐면 리플이 향후 SEC의 재반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승소보다는 오히려 합의가 더 원만하고 리플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디 리플은 물론이고 기타 많은 코인들에 투자하고 계시는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 언제나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수익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